안녕하세요. 오늘도 영화계를 찾아보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2014년 마지막 마무리하는 특집이에요. 와, 크리스마스도 지나갔어. 아싸. 해냈어? 화냈어. 뭘 해냈다는 거야? 나도 싸우지 않았어. 에이씨. 어제 싸웠다며. 에이, 아, 조용히 하라고. 거짓말. 진행자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아니야, 있어. 아니야. 자, 오늘 2014년을 마무리하는 특집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영화에 대해서 다루는 게 아니라 2014년 전반적인 영화계 이슈들과 또 청룡영화제 대종상에 네.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저희 세 명이 각자 뽑은 영화 탑3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오른쪽에 있는 스미스, 예, 안녕하세요. 제 왼쪽에 있는 명주 왔습니다. 네, 이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명주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많이 다운돼서 아, 그건 내가 설명할게. 걱정 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014년 영화계 이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이슈는 아마도 Let It Go, Let It Go 이 아, 노래가 짜증나. 아, 짜증나. 왜? 아이, 왜 짜증나 벌써? 아, 짜증나. 씨. 겨울왕국이 애니메이션 최초로 1000만을 돌파했어. 그렇죠. 외화나 국내 애니메이션으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돌파를 했는데 디즈니 역사상 최고 흥행작. 그렇지. 그렇기도 하고 근데 나는 이거 처음에 제목이 레리꾼 줄 알았어. 아니 하도 사람들이 옆에서 계속 컬러링을 해도 뭐 벨소리 울려도 이제 계속 레리꼬가 나오니까 한 두어 달은 레디꼬 열풍이었지. 맞아, 맞아. 계속 무슨 이게 레리꼬인가 무슨 가수들 나와가지고 이제 커버로 부르고 막 그러는 게 뭐 이슈가 되면서 그래 되기는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평부터 먼저 하자면은 우리 형이 또 출연을 했는데 나한테 딱 보더니 너 그거 재미없었냐? 그래갖고 난 재미없었는데? 그러면 이런 동심 파괴자 그러고서는 나가는 거야 나한테 이런 동심 파괴자래. 아니 그거 재미없으면 동심 파괴자인가? 그러고서 야, 그건 뭐 조카가 삼촌에게 할 대사 아니야? 그러니까 나 재미없었어 솔직히. 자매라서 뭐 눈을 만들어서 뭐 우리 같이 뭐 놀래? 뭐 그런 것도 나오잖여. 노래한 거야 지금? 노래 나오는 건데 나는 그거를 어쨌든 간에 그런 거 나오면서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막 그러면서 본 거야 내가. 나도 모르게. 그게 동심 파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아니야. 그리고 디즈니에서 이제 하도 옛날에 인어공주라든가 백설공주 뭐 그런 거는 그때 당시 때만 해도 신기하다 재밌다 이렇게 됐는데 어른들을 위한 만화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도 회자가 되고 있거든. OST 때문에도 그렇고. 그치. 나는 별로 그런 느낌이 못 들었어. 나는 솔직히 드림웍스 펭귄들이 귀여웠어. 난 걔네들이 더 현실적이더라. 마다가스카? 난 걔네들이 더 웃기더라. 나는 성인을 위한 애니라는 데는 공감할 수 없어. 동심을 자극하는 이런 영화일 수 있어도 아니, 물론 성인들도 동심이 있으니까 그걸 공감할 수 있지만 키덜트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치. 이제 보는 그런 쪽이었으니까. 요즘 디즈니가 정말 상승세지. 그 라푼젤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한 것 같아. 조금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픽사하고 그게 제휴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그 픽사 스튜디오에 있던 애들이 디즈니 스튜디오로 많이 이동했지. 그러면서 뭔가가 좀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픽사는 망하고 있지. 그 약간 프로듀서 중에 한국인이 뭐 어떻게 참여해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긴 한데. 그래? 어. 그건 잘 모르겠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이 젓가락을 잘 쓰기 때문에 뭐 손기술이 좋다는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손기술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래픽 디렉팅 그 이제 총감독을 맡는다거나 전체적인 거 말고 그 부분의 총감독 미술이라든가 그런 걸 맡는 사람들이 조금씩 있다고 그러더라고. 난 괜찮게 봤는데 극장에서 봤는데 끝에 마무리 내용이 막 어떻게 하면 이 저주를 사랑으로 풀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막 나오잖아. 그 중에 막 그 동생이 언니 대신 죽어주잖아. 그래서 그 눈물 뚝 흘리니까 그때 막 나아지잖아. 아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 남녀간의 사랑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 그래서 난 애들이 보기에도 너무 적합하고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 그래 애들한테는 딱. 그리고 이거는 대놓고 뮤지컬 애니메이션이잖아. 그 뮤지컬 애니메이션에 맞게 노래도 애들이 너무 재밌게 잘 부르더라. 레리코도 괜찮았어. 단 결정적으로 이제 그 점에서 약점이 지적하자면 뮤지컬 애니메이션인데 후반부 들어서는 뮤지컬이 거의 없어. 꼭 두세 개 정도는 추가했어야 돼. 맞아. 너무 허해. 스토리 이런 거는 굳이 얘기하지 않겠어. 뭐 빈약한 거 다들 아니까. 그치. 나는 굳이 비교하자면 주먹왕 라이프가 훨씬 위대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주먹왕 라이프가 그 중에 있었구나. 확실히 요즘 디즈니는 진짜 상승세야. 난 3D 애니메이션의 최고 주먹왕 라이프를 꼽고 있어.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히어로 6인가 해가지고 내년도 1월인가 개봉을 하는 게 맞아. 있어. 인터스텔라를 떡받은. 그거를 처발은 미국에서. 맞아. 이제 그게 개봉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1억 7천만 불을 벌고 있대. 그 정도로 인기가 좋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거를 기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1월쯤에 개봉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빅히어로 6인가? 뭐 음. 빅히어로라고 나올 것 같아. 디즈니의 분발 기대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 명량. 1700만. 아니 1500만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1700만까지 갔어. 굉장한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바타의 기록을 넘었기 때문에도 뜻깊은 그런 걸로 봐야 되긴 하는데 그런데 이면에 이제 문제점이 하나가 지적이 됐지. 스크린 독점. 이번에 뉴스로도 나왔어. CGV랑 메가박 3군데 가였나 2군데였나 그랬는데 스크린 독점 때문에 배제금이 가야겠어. 아, CGV? 그런 게 33억인가? 그랬을 거야. 33억? 벌금이?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수익 많이 땡겨갔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 껌값이지 그쪽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스크린 독점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지적과 함께 그리고 이제 1700이라는 숫자가 또 처음이고 원래 기존에 있었던 게 1300에서 1400 정도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1500까지 확 훌쩍 넘어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약 2천만 명으로 봤을 때 거의 한 3분의 1이나 2분의 1은 이걸 봤다라는 소리 아니야. 거기에 의외에 뒀었을 때는 괜찮은 거지. 그리고 그때 시기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었지. 맞아. 난안 봐서 뭐라고 평은 못 아, 하겠는데. 명량 안 봤어 아직도? 야, 이 1700만 중에 그 안 본 사람 중에 한 명이 여기 다운로드로 받아서 봐. 많이 왜냐면은 내가 뭐 평소에도 얘기 많이 하지만 왓챠 평점을 굉장히 애용하는데 왓챠? 왓챠에서 보니까 내 기대 평점이 2.2더라고. 아 이거는 피해야 돼 라는 생각을 했어. 명절날 언젠가 볼 날이 있겠지. 이건 근데, 클레멘타인 수준이야 뭐 이런 느낌이었어? 뭐 근데 클레멘타인은 그보다 훨씬 낫지 사실. 아무튼 뭐 언젠가 보게 될 날이 있겠지. 그때 평가하면 되지 뭘. 나중에 근데 아무튼 뭐 이런 굳이 평점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나에게 볼만한 메리트는 없을 것 같긴 했어. 딱 봤을 때. 나도 이거 조조로 가서 봤는데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다고는 말을 못 하겠는데 이 장면 하나 때문에 이 영화 돈 주고 보는 건 안 아깝다라고 느낌이 드는 장면이 딱 하나 있었어. 그래? 딱 최민식이 뭐지? 유령 같은 그 병사들 있잖아. 병사들 유령 같은 모습을 봐. 자다가 일어나서 자다가 말고 거기서 막 장군대 이름 부르면서 술 한잔하고 가라고 막 그렇게 막 서글프게 얘기하면서 머리 다 풀어헤치면서 그런 얘기하는 장면이 나온다? 근데 그 장면이 와 이건 뭔가 올드보이 때 칸에서 나무주연상 받을 뻔했던 그 연기를 있잖아. 그것의 차원을 넘어선 연기를 그 장면 한 번에 딱 보여주더라고. 그 딱 한 번. 최민식 라이즈. 와 그거 한 번 보고 아 이거는 이 장면 하나 때문에 나는 뭐 이제 명량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 장면 하나는 나한테 최고였어. 민식이 형 같은 경우에는 민식이 니네 민식이 형이냐? 최민식 아저씨가 너네 형이냐? 하고선 많이 나오잖아. 대배우 최민식 씨께서는 내년에 이제 대호라는 작품을 이제 찍고 있는데 대호 이제 포스꾼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호랑이랑 상대하는 건데 그거랑 이제 신세계 2 신세계 2가 나와? 신세계 2는 이제 프리퀄적으로 해서 나오는 건데 들어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명량을 근데 사람들이 이제 스크린 독점이다 뭐다 이제 해서 얘기는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이제 명량이 만들어진 게 내가 홍보랑 뭐 제작비 다 해서 한 250에서 한 300 정도 될 것 같은데 억으로. 근데 그거를 미국인들도 되게 놀라는 게 뭐냐면은 딱 그거를 봤을 때 아니 그 정도 제작비로 갖다가 저걸 만드냐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왔어 회자를. 많이 들었다는 거야? 적게 들었다는 거야? 그렇게 적게 드는 걸로 갖다가 어떻게 저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느냐. 아 진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인건비 후려치기. 그런 것도 크고 정훈이가 말한 것도 크긴 한데 인터스텔라가 1800억 원이면 명량을 한 6번은 더 찍을 수 있잖아. 그치. 물론 사람들이 보면서 저 그래픽이 저 좀 이상하다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 현실 수준이야. 솔직히 미국 가서 기술을 쌓아가지고 맞아. 그렇게 하는 거가 있고 그리고 배 돌리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중에 코멘터리로 봤었는데 그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 미국에서도 못한 거. 돌린 거, 그 회오리 치는 그 이제 그 바다에서 막 도는 게 있잖아. 맞아. 배 자체를 그 블루 스크린에다가 이제 올리는 게 그 기술도 좀 자체적으로 좀 많이 했다고. 그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좋았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 물론 내 손에는 꼽을 만한 작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흥행성은 보장이 돼. 뭐 명량이 1700만 명을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작품성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이순 씨는 최민식 그 스스로가 연기에
연기했던 그 점을 높이 사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 사실. 최민식 연기를 오랜만에 제대로 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최민식이 연기한 이순신 연기가 난 괜찮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지. 김한민 감독이 3부작으로 이제 만들겠다고. 뭐를? 그 다음에 이제 한산. 한산도 대첩이지. 한산 이순신 또 해서 그 전에가 한산인데 한산을 만들고 또 한다고? 그 다음에 노량을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 근데 3대 대첩 그거 만드는데 한산에 이제 누가 이순신에 들어가느냐. 최민식이 못 들어가. 그래? 최민식도 하면 안 돼? 최민식이 안 한다고 그랬어. 김용민 나와야겠네. 우리나라 사람만 아는 김영민. 김용민밖에 없겠네. 식상하겠지. 그런데 이제 누가 들어가든지 간에 엄청 부담 안 줄 수밖에 없지. 송강호 버전 이순신 어때? 야 이거 재밌겠다 야. 아니 뭐 하면 잘하게 젊은 애로 됐지만. 써야 돼. 젊은 애로. 나이대 밖에 써야지. 배역에 맞는 캐릭터는 아니긴 하지. 송강호가 하는 이순신 뭔가 또 색다를 것 같아. 자, 그럼 명량 말고 두 글자로 이루어진 영화 제목의 대전들이 몇 개 있었어요. 군도, 해적, 해무, 명량 이 세 개요. 영린도 있었고. 영린? 아 영린은 영린은 조금 띄어져 여기 조금 있었으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그 네 작품 비교해 보면 어땠었나? 다 봤어 일단? 아니, 난 얘는 명량을 못 한 개도 안 봤고. 봤어 그 중에. 한 개도 안 봤어? 어. 명량, 군도, 해적, 해무 아무것도 안 봤어? 어. 아, 내가 빨리 얘기하고 이거는 패스해야 그래, 되겠다. 그래. 그냥 내가 빨리 얘기하고 패스해야 그래, 되겠다. 개인적으로는 해적은 거의 유해진의 하드캐리. 아, 내가 왓챠에다가 평 썼거든. 네가 왓챠 얘기했어. 나를 공조하는 사람이 20명 정도 되더라고. 유해진 캐리한 영화라고 그래. 엄청난 뭐 물고기가 뭐 눈이 막 엄청난 뭐 맞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냥 딱 웃음 코드만 때려 박았을 때는 그거가 좋은 느낌이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도연이 주연보다 더 뛰어난 씬스틸러 역할을 해버리는 바람에 조금 아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흥행을 할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 830만 명인가 기억했을 거야 내 기억으로. 오 대단하네. 800만은 넘었을 거야 내가 이야. 기억하기에. 근데 명량하고 시기 적절하게 어. 명량을 다 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볼 게 없으니까 해적을 이제 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많이 갔었나 봐. 그런데 해적도 생각보다 평이 좋았어. 나쁘지 않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갔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군도라든가 해무 같은 경우에는 군도는 조금 그 와일드한 서양 음악이랑 조금 믹스 매치를 하려고 노력을 맞아, 많이 맞아. 했으나 맞아. 나레이션의 그 어색함과 뭐 그런 게 좀 많았다는 평이랑 300만을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는 그치, 사람들의 그치. 평이 지배적이었고 해무도 이게 봉준호 감독하고 같이 이제 영화 촬영 같은 거 많이 했었던 사람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결말이라든가 그 과정이 너무 애매한 게 미스터리한 게 많아가지고 오히려 그게 좀 극에 대한 방해라든가 그런 게 조금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개인적으로는 해무가 제일 끝이고 해적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군도 그 다음에 명량 그렇게 순으로 차순을 넣어야 될 것 같았어. 나는 개인적으로 올해 거품 상을 주자면 군도. 너무 내가 기대했고 하정우도 너무 연기가 어색하고 별로였고 강동원은 웃음거리가 됐어. 강동원이 중간에 극을 보면은 강동원이 진짜 무적이야. 칼을 진짜 잘 써. 근데 갸냘픈 미소년인데 칼 잘 쓰는 사람이잖아. 그런 느낌인 거야. 근데 이게 싸우다가 중간에 상투가 딱 풀어헤쳐져.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쫙 내려온다? 근데 처녀 귀신 같은 모습인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멋있게 연출을 해서 화면은 근데 극적인 사람들이 다 피식 하면서 웃는 거야. 되게 표정은 좀 진지하고 음악도 되게 진지하고 엄청난 결투 장면인데 무슨 귀신처럼 머리가 이렇게 확 날리는데 머릿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걸 뭐 웃으라고 만든 건가. 또 하정우 역할도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 그래서 난 너무 실망했어. 이 사람이 범죄와의 전쟁을 찍은 감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윤종빈 감독에 대해서 이번엔 그냥 완전 미스. 별로였어. 진짜 별로였어. 엄청 기대했는데 영린이나 군도나 엄청 별로였어. 그리고 해적이 의외로 굉장히 재밌었어. 자, 두 번째 주제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세 번째, 다양성 영화의 약진. 어떤 게 있었냐면 비긴 어게인. 비긴 어게인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흥행을 했죠. 다른 나라보다. 350. 그리고 지금 한창 흥행하고 있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300 돌파했어요. 네, 그리고 항공주, 족구왕 등등이 있었죠. 20만이랑 5만인가 6만 정도 찍었었죠. 어떻게 보시나요? 비긴 어게인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볍게 뛰어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추세라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이제 50만 차이밖에 안 난단 말이야. 시간 문제지? 원앙 소리는 이미 뛰어넘었고 근데 이제 다양성 영화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다양성 영화. 다양성 영화가 이제 뭐
독립 영화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온 이제 예술 영화들 같은 거를 이제 통틀어서 나는 그게 언제서부터 그렇게 다양성 영화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느 아마 순간서부터 나오더라고. 아마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닌데 독립 영화는 그 자체로 장르가 될 수 없잖아. 독립 영화는 그냥 생산 방법이잖아. 그치, 개인이 그치. 만드는 영화라는 뜻이지. 맞아. 그게 하나의 장르가 될 수는 없단 말이야. 그 점에서 아마 이제 좀 더 비주류적인 영화 이거를 좀 더 넓게 포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주류적인 영화가 아니라 비주류적인 영화를 포괄하기 위해서 말한 건데 그렇게 하면 독립 영화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좀 더 좀 느슨한 정의로 다양성 영화라고 하는 게 아닌가. 조금 다른 말을 덧붙이자면 그게 기준이 어떻게 잡히는지를 사람들이 나도 솔직히 좀 애매해. 비긴 어게인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그 배우들이 얼마를 받았는지 제작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물론 여타의 다른 헐리우드 시스템 영화보다는 적게 받았겠지. 근데 그 제작비가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는 더 많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냥 그런 거를 좀 잘 따져서 봤으면 하는 싶었던 게 있었고 특히나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OST 레이코 같은 경우랑 비슷하지. 비긴 어게인은 우리나라에서 OST만 엄청 팔렸을 거야 진짜. 지금도 길거리 걸어가면 노래 나와. 나는 근데 비긴 어게인 굉장히 싫어하긴 해. 오 싫어해? 그냥 간단히 얘기할게. 그래. 홍대 여신류 아니야 홍대 여신. 예술가라면 어떤 예술의식이 투철한 작가주의적인 그런 걸 만들어야지 인디바드의 어떤 마이너 감성 이런 허영심 이런 걸만 호소하는 그런 거잖아. 거기다가 그거를 주류적인 감성으로 만들어. 내용은 홍대 여신인데 찍는 방식은 할리우드야. 이게 얼마나 불균형해. 완전 모순. 그래서 비긴 어게인 같은 작품이 어떤 다양성 영화의 기수로 떠오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 거기다 배우들도 그냥 배우들도 아니고. 이거는 그야말로 비주류 속의 주류지. 헐크 아저씨의 캐리비안 대적에 나왔던 여주인공이 나와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 보면 근데 키라 나이틀리 같은 경우에는 그 레미제라블 그 오디션도 봤었대. 노래 잘 불러가지고 NSA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선택하게 돼서 이제 만든 건데 우리나라 연인들한테는 아주 그냥 경사였지 그냥. 둘이서 이제 한 기기로 갖다가 들을 수 있는 이제 양쪽 이어폰 나와가지고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것도 불티나게 팔렸다. 비긴 어게인은 그 키라 나이틀리하고 그 감독 누구였지? 배우? 그 원스에서 나왔던 거. 원스 만든 감독. 아무튼 걔 둘이 만나는 장면까지만 좋았고 그 이후는 다 그냥 극혐. 맞아. 정리 너는 인사이드 루인이 더 좋았다고 그러지 않아? 맞아. 맞아. 음악 영화로 또 인사이드 루인도 그것도 다양성 영화라고 치는데 인사이드 루인도 괜찮았거든. 인사이드 루인은 못 봤네 생각. 인사이드 루인은 이제 혼자서 댕기는 건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더라고. 난 패배자 감성을 얘기할 거면은 인사이드 루인처럼 해야지 비긴 어게인처럼 하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 이건 정말 아니야. 근데 좀 밝은 거를 원하시거나 OST 쪽으로 듣고 싶으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 영화로 봤을 때는 한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공주, 족구왕 등등. 뭐 그런 게 이제 나왔는데 근데 솔직히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소위 이제 눈이 좀 높아졌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좀 그런 게 좀 많아진 것 같긴 해. 다른 거 이제 작품을 많이 찾기도 하고 독립영화 열변 토했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주문형 극장이라고 해서 TOD 같은 것도 많이 찾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PD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영화제 같은 것도 만들면서 독립영화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많아졌으니까 사람들이 가깝게 쉽게 많이 접할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조금 발전했다고 봐야 되나? 아직 갈 길을 너무 험해 지금. 그것만 떴다고 해서 끝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그런 게 있지.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영화 말고 뭔가 좀 더 다른 영화도 보고 싶다 그렇지. 이런 열망이 분명 있는데 맞아. 아직까지 충분히 다양한 영화를 못 본 사람들이 많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주류 영화 중에서 좀 주류적인 비주류 중에서 입소문 많이 탄 이런 거에 좀 현혹이 많이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좀 프랑스 영화라든가 그런 게 좀 많이 들어오거든. 맞아. 예전에는 이제 비율이 한국, 미국 그리고 이제 조금 해서 일본 뭐 그렇게 프랑스에서 나왔지만 그러면 뭐 쩔하게 요즘엔 좀 배분하려고 노력하는 게 좀 보이긴 하더라. 올해 뭐 프랑스 영화 마미도 어쨌든 간에 이제 유럽권 영화라든가 그런 게 이제 좀 많이 나오긴 해.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뭐 이런 거라든가. 프로스트의 정화. 자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가 국내에 와서 촬영하는 일이 있었죠. 어벤져스 2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례적으로 그렇게 와가지고 한 달이었나? 한 달 좀 안 냈나? 그 정도 됐을 거야. 그 촬영을 한다는 자체가 신기했지. 그냥 사람들이 막 CCTV 막 쳐다보고 있고
한강 그 내로변에서. 근데 정작 배우들 온 사람들은 별로 없어서 자꾸 많이들 실망을 하는데 그걸 한 번을 몇 번 다뤘거든. 다른 이제 매체라든가 데서 다뤘는데 우리나라가 좀 파괴되는 장면이 좀 나와서 아, 진짜? 세빛둥둥섬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한강에 띄워놓은 거 하나 있거든? 옛날에 이제 오대훈 시장 때 이제 그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폭파하는 게 좀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른 뭐 홍콩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환영을 했었대. 적극적으로 환영을 해서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거니까 그치. 이게 좋은 기회다 그렇게 그치. 생각하고 하는데 다 파괴되는 장면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홍보 효과가 도대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아. 그러고서는 실효성을 많이 따졌는데 근데 동남아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경우는 간혹 가다가 있었는데 드라마라든가 영화 촬영하려고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갑자기 헐리우드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거지 사람들이. 이런 대작을 찍는데 이거 돈 되게 많이 드는 걸 찍는데 우리나라에서 찍고? 그럼 관심 갖게 되지. 내년에 6월이나 7월? 어벤져스 2가 계획적인 거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감독들도 내야 할 가능성이 많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세월호 침몰 사건이 그때 한참 시기가 좀 그래서 좀 많이 영화관이 좀 다운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때 하는 영화 중에 우는 남자였는데 강동건 나온 거. 내가 보면서 울었지 그냥. 너무 그냥 이건 아니야 동건 아저씨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반긴 했는데 그 김민희도 나오잖아. 이건 정말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나는 얘기한 거고 그때 4월에서 5월쯤에 한 영화들은 다 울분을 삼킬 수밖에 없었지. 다 마케팅도 못하고 뭘 하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그때 그 하나가 더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배가 침몰한 거기 때문에 원래는 그때쯤에 해적이라든가 해수라든가 명량이라든가 다 개봉을 앞두고 있다가 다 밀려버린 거지. 그런데 그치. 명량은 오히려 밀려버려서 더 잘 된 케이스. 더 잘 된 케이스라고 봐. 근데 물론 그때 개봉을 안 한 거였다면은 뭐 내가 잘못 말한 거겠지만 그때 대부분 해양에 대한 영화를 갖다가 이제 찍어서 내보내는 시기였으니까 그때 당시로서는 명량은 좀 득을 본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사람들도 다 애도하는 그치. 분위기였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올해 2014년 얘기하고 싶던 영화들은 현실의 사건들을 담은 내용들의 영화들이 좀 많았어요. 변호인도 있었고 집으로 가는 길, 또 하나의 약속, 또 뭐 제보자, 방황하는 칼날, 한공주, 코바디스도 쳐야 되나? 하여튼 뭐 그 정도 대충 꼽아도 7작품 정도 되는데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현실을 반영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졌어. 어떻게 생각하나? 각본가들이 쓸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쓸 게 없어서 실력이 후달려서 혹은 실력이 나 없어서. 이런 발언 하면은 왠지 막 잡혀 들어갈 것 같은데 사회에 대한 불만? 왜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아. 그리고 하도 이제 계속 어두운 부분만 이제 보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좀 밝은 게 나와도 그거는 좀 잘 됐었던 것 같아. 너무 어두침침하게 받다 보니까 비판하고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느냐. 사람들의 공감을 이끄는 데는 좋은데 물론 이제 세월호 사건도 있었긴 했지만 좀 다운된 톤으로 많이 간 게 너무 많았지. 우리나라 영화 치고는 호소를 하는 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난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도 들어. 이런 스토리들을 영화를 통해서 사실 이랬던 거구나, 또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 사건이 이랬었구나, 나는 저때 뭐 했지, 나는 저때 뭐 하고 살았지, 저런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살았지 라고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게 좀 사회에 대해서 좀 더 눈을 뜰 수 있게끔 해주는 계기랄까? 괜찮은 것 같아. 아쉬운 것들은 몇 가지 있어. 도가니라든가 도가니 예전에 나온 거지만 이번 연도가 아니라 도가니도 이제 다 해서 잡혀 들어갔는데 별로 구형을 안 달았어. 아 그래?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방황하는 칼날은 물론 내가 좋게 본 작품이긴 하지만 물론 소설책으로 나오고 그런 원작이었긴 했지만 그래도 좀 모티브들이 많이 됐을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어이없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뭐 여중생 여고생 이야기라든가 그런 거 보면서 조금 이제 사람들이 동조를 많이 하지 저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힘은 없어서 우리가 뭐라고는 얘기 못 해주지만 뭐 응원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좀 된 거는 그 또 하나의 약속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한 명은 처리가 됐었대. 아 그래? 한 명은 처리가 됐는데 나머지 또 몇십 명을 이제 위에서 또 싸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현실을 다룬 영화들이 가질 수 있는 문제가 현실을 왜곡해버릴 수가 있어. 실제 팩트를. 대표적인 게 올해 나온 영화는 아니지만 부어진 화살 같은 경우. 부어진 화살 같은 경우는 사실 왜곡이 굉장히 심해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어떤 보수단체에서 공격을 많이 당했거든. 아니 너네 왜 영화 가지고 멀쩡한 사실 왜곡해놓냐고. 이런 식으로 사실 왜곡하니까 빨갱이들이 중동하는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난 더 이상은 얘기 못하겠다. 정치적인 얘기라도 정치적인 얘기 잘못했다고 우리 잡아 들어가.
들어가. 잡혀 아무튼, 들어가 그냥. 그러니까 영화가 정치의 도구가 되고 사실관계를 왜곡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같은 경우도 난 굉장히 재밌게 보고 좋은 영화로 생각하는데 이게 그쪽의 사실관계와 꽤 어긋나는 게 많거든. 아 그래? 너무 미화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점에서 약간은 좀 주의할 부분들이 있는 거지. 이런 영화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훈이 말에 이제 반박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나도 그래서 조금 반박하면은 조금 허구일 수도 있어. 영화라는 자체가 물론 실화를 재구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허구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봐주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너무 그렇게 미화되면은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하는 거지. 근데 지금 표식이가 얘기했던 영화들은 나는 별로 그렇게 많이 미화됐다고 생각하진 않아. 제보자도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된 거니까 이제 사실이 승리를 하고 그 PD는 뭐 따로 뭐 사업하고 있대. 아 그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제 이제 주인공들 이제 나중에 신문으로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런 정도로 보잖아. 그런 식이라서 나는 그치. 그렇게 미화는 많이 안 된 것 같아. 이번 연도에 그치. 나왔던 올해 영화들이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지. 앞으로 이제 다룰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이제 주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영화는 매체 자체가 워낙 수백만, 수천만이 보는 이런 거다 보니까 만드는 제작자나 감독이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책임의식이 얕아질 경우 생길 수 있는 위험성? 그리고 그 위험성을 비판할 경우에 이거 영화예요, 픽션이에요 이러면은 이거는 좀 회피잖아. 그치, 변명이고. 그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 커바디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마이클 무러라고 그 미국의 마이클 무어도 많이 까이지. 비판을 많이 하는 그런 감독 좀 패러디해서 거기 영화에다도 투입을 시키거든. 그런 영화를 보면 교회랑 이제 봤었는데 교회가 나중에는 막 은폐하려고 그런 게 나중에 뉴스로 나오더라고.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치. 찔리는 게 있으니까 뉴스에 나오겠지. 그치. 아무래도 영화는 현실과는 좀 다른 세상이 되려고 약간 더 오버하고 과장된 연출을 하거나 그런 거 할 때가 많은데 오히려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는데 우리가 보면서 아니 저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야? 라고 맞아. 하게 되면서 오히려 현실에 대해서 더 놀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해. 여러 얘기를 했지만 내 생각에는 이번 연도 화두는 공감인 것 같아. 사람들이 공감을 하니까 흥행을 하고 리더십의 부재라든가 아니면은 참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만 이제 그 강을 건너지 마시고 뭐 그런 거를 봐서라도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 이번 화두는 공감인 것 같아. 자, 이 정도로 2014년도 영화의 이슈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얼마 전에 진행됐던 대종상 영화제와 청룡 영화제 그 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대종상 최우수 작품상부터 얘기를 할까 아니면 그 좀 죄송합니다. 좀 그 다른 상부터 얘기를 할까? 다른 거부터 얘기하지. 다른 상이요? 다른 거부터 얘기하지. 처음부터 대상을 얘기하면 일단 제가 이 플롯을 이제 해와서 이제 애들한테 줬는데 기술상, 촬영상, 미술상, 의상상 뭐 그런 거는 제가 따로 안 써서 줬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어차피 다 똑같이 고생을 하고 그런 게 더 커서 난 그랬는데 누굴 주더라도 나는 아깝지가 않아서 그런 걸로 갖다가 얘기를 한 거고 굳이 우열을 가리지 않겠다. 그렇지. 그거는 우열을 가리지 않겠다. 포장 보소. 우리는 위에만 까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했으니까 그거를 좀 염두를 해두시고. 자, 그러면은 일단 신인 감독상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신인 감독상 대종상에는 변호인 그리고 성룡영화제에선 한공주 이렇게 신인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양우석 감독이었고 그리고 한공주는 이수진 감독님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받을 만한 사람들 난 둘 다 받을 만한 작품들이었던 받을 것 같아. 만한 사람들이 받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그게 좀 보이지. 영화제의 성격. 영화제에서 이제 나눠주는 성격 그치. 이제 그게 보이지. 대종상이 먼저 시작을 하고 청룡상이 그 다음을 했단 말이야. 신인을 어떻게 줄까 그렇게 이제 딱 봤는데 대종상이 이제 변호인을 주는 바람에 내 생각에는 그 다음에 한공주를 준 거 아닌가 싶어. 내가 봤을 때는 대종상이 방패막이고 청룡상이 뒤에 이제 방패를 잡고 있는 여우 같아 지금. 이게 근데 변호인이나 한공주나 뭔가 신인 감독 같지 않은 굉장한 그 노련미가 보이는 영화들이었어. 특히 변호인 같은 작품은 신인 감독이 만든 것 같지가 않아. 명배우들도 곳곳에서 정말 잘 배쳐서 잘 쓰고. 그치. 청룡에서 한공주로 상을 받은 이수진 감독. 그러니까 한공주 보면서 나는 느낀 거는 이게 약간만 그 한국 드라마스러운 몇몇 연출만 뺐으면 진짜 만점짜리 아닐까.
좀 시덥잖은 장면들 몇 개 있잖아. 막 홈페이지 나오고 막 이런 그런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무슨 아주머니들 나와가지고 무슨 잡소리 이런 거 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빼면은 오히려 굉장히 세련된 장면도 많은 제작비가 그렇게 나올 영화가 아닌데 제작비 얼마나 들었어? 이거 1, 2억 이 정도밖에 안 들었을걸? 조명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처리됐고 그게 다 자연광이래. 자연광 활용해가지고 화면 톤 같은 거 밝게 하고 이런 거라는데 굉장히 세련된 맛이 있잖아. 맞아. 카메라 구도도 난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어. 약간만 좀 다듬고 좀 통속적인 이런 몇몇 개만 뺐으면은 대작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좀 아쉽긴 하지. 개인적으로 항공주 굉장히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여자 주인공의 감성을 굉장히 잘 효과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아, 이 감독은 여자일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어. 여자의 감성을 이렇게 되게 잘 드러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딱 봤더니 이수진 감독이야. 그래서 아, 여자구나 하고 사진을 딱 봤더니 남자더라. 변호인은 괜찮아서 명배우를 제대로 정석적으로 쓴 제대로 된 교과서적인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 특히 송강호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오달수 뭐 감초 역할 뭐 제대로 했고 나중에 그 재판할 때 그 곽도원 씨를 둔 것도 누가 봐도 아, 이 배우건 이 배우가 해야지. 그걸 맞아. 너무 잘 배치했기 때문에 최고의 조연이지. 딱 최고로 딱딱딱 배치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이 영화는 정석 그냥 교과서 딱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짝짝짝 잘했어요.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신인 여자 배우상 대종상에는 임지연, 청룡상에는 김세론. 여기에서 조금 한숨 나오는 자, 게 임지연 어느 영화죠? 인간 중독. 아, 인간 중독. 아 내가 그걸 블라인드로 봤거든 시사회를. 인간 중독을. 인간 중독 무삭제로 봤기 때문에 다 봤어요. 편집하면서 딱 봤는데 난 그런 영화라고는 이제 생각을 못 한 거지. 아, 그런 배드씬이 이제, 엄청 나오는 그런 영화. 나는 그런 영화 이제 상상을 못 한 거지. 아. 이제 숨죽이면서 보기는 했는데 근데 그 여자 배우가 물론 다른 독립 영화에도 출연을 하고 다른 데에서도 좀 나오긴 했어. 임지연이라는 배우가. 근데 인간영독은 내가 봤을 때는 그때보다 더 못 살린 것 같아. 연기를 못 살린 것 같아. 내가 우연치 않게 봤거든. 그 이제 나왔었던 이제 출연작을 봤는데 거기 때가 훨씬 자연스러운 거야. 항공주처럼. 그런 영화 부류처럼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장수원까지는 아니더라고. 로봇 연기를 아니더라도 처음에 나오면서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깨는 거야. 그냥 깨꼬리가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데 아니 이건 좀 아닌 거야. 내가 봤을 때 물론 예쁘고 뭐 그런 거는 뭐 다 인정은 하겠는데 근데 영평상이라든가 거기에서 이제 상을 받을 때만 해도 나는 계속 물음표였지. 그리고 김세론 같은 경우에는 청룡상에서 김세론 준 거는 어떤 영화였지? 도이야. 도이야였는데 도이야도 시사회로 받긴 했는데 그거는 아예 편집본을 봤는데 충격적이긴 충격적이었어요. 그 내용 자체가 배두나랑 이제 해서 나오는데 둘이 너무 비슷한 거야. 그냥 느낌상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어른 배두나랑 어린 배두나랑 그렇게 나온 건 줄 알았어 나는. 그러고서 딱 봤는데 내용이 너무 충격적인 결말이라 난 김세로는 좀 인정해. 얘가 영화를 못 보는 게 좀 많대. 18세 영화였는데 그것도 도이야도 자기가 못 봤대.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자기가 연기를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하도 감독들이 뭐 아저씨 때라든가 뭐 다른 여타 영화에서 땅에 막 뒹굴르고 뭐 파묻히고 뭐 그런 게 좀 많았었나 봐. 그런데 그런 연기가 눈빛하고 너무 매치가 너무 잘 맞는다는 거야. 그래갖고 평가를 많이 해서 아까 전에는 저기 무승부라고 봤을 때는 이번에는 청룡 쪽에도 난 잘 줬다고 봐. 그냥 개인적으로 봤어. 자, 그럼 신인 남배우상 대종상엔 박유천, 그리고 청룡영화제도 박유천. 다 받았지 그냥. 이연이 없었나 보네 이거는. 왜냐하면은 이거는 또 이제 우리 형이 잠깐 출연을 하는데 박유천 같은 경우에는 해무에서 받았지. 드라마 보고 싶다라는 MBC 드라마가 있었는데 내가 그거를 처음에 좀 잘 봤거든. 여진구라든가 김소연 나와서 연기 잘한다. 아역 배우들 연기 잘한다. 봤어. 중반부쯤 되니까 이제 성인 배우들 나오잖아. 거기서 박유천이 나왔어. 그러고서는 이제 봤는데 성균관 스캔들 쪽에선 잘했었대. 나는 그렇게 연기를 안 봤는데 잘하나? 아이돌이 연기하는 거니까 잘하나? 그래서 봤는데 보고 싶다는 한 회 한 회당 우는 게 80%인 것 같아. 박유천이? 사람들이 우는 연기만 한 80%를 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계속 울어. 뭐만 얘기하다가 막 계속 울어. 그러니까 이게 연기를 잘하는 건지 우는 걸 잘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전에도 우리 형이 제 연기 연락 못해 막 그러면서 욕하다가 그걸 이제 해무를 보고 딱 나고 선원 같더라. 그 한마디 남기더라. 근데 잘했어. 선원처럼 완전 거기 선원이 물론 김윤석이라든가
김상호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더 선원 같지. 맞아. 그러니까 아이돌이었으니까 또 곱상한 외모에 동방신기잖아. 맞아. 동방신기 제대로 잘못 얘기했다가 나 죽는다. 근데 이제 연기자의 길로 갔으니까 그렇게 이제 몸을 안 사리더라고. 그런 게 참 좋아 보여. 그래서 줬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임시완이 받아도 괜찮지 않았을까. 변호인에 나왔었던 그 잡혀 들어가던 남자 배우 미생이 하도 너무 요즘에 하도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이야기가 좀 나왔었긴 했는데, 근데 남자 배우는 누가 받아도 손색이 없었지. 족구왕에 이제 그 배우도 나왔고 여진구도 나왔었고, 내 기억으로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누가 받아도 손색이 없었지.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우조연상은 김영애 씨가 2개 다 받으셨어요. 어. 변호인에 나왔던 김영애 씨 맞으시죠? 난 이견이 없어요. 이영돈 PD에서 인생이 꼬이신. 왜? 이영돈 알지? 홈쇼핑 하다가 그거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김영애가 하던 황토 이런 장판 이런 게 있대. 근데 거기에서 이제 건강에 안 좋다고 막 이렇게 이영돈이 프로그램에 갔어? 뛰었거든. 그래서 회사가 망했어. 아 진짜? 근데 진짜 안 좋은 거야? 아니? 아니야? 그래서 법정에서는 이겼어. 아 진짜?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거 이미 다 소문이 끝났는데. 타버렸으니. 억울하시겠다. 그래서 KBS 출연 안 하잖아 김영애가. 그래갖고 연기 혼을 거기다 다 실어버렸다. 진짜 KBS에 들어갈 걸? 도끼를 그냥 풀어갖고. 이영돈 개새끼. 개인적으로는 현기증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김영애 씨가 나와가지고 그 그래? 연기하는 게 있었는데, 치콕의 현기증 아니지? 그거 아니야. 우리나라 이제 현기증인데, 그거에서도 되게 정신분열이라고 해야 되나, 그 자아라든가 그런 걸 갖다 폭발을 하는데 완전히 그냥 연기력이 폭발하셨지. 그래서 요즘에 잘 안 보이셨구나. 그렇지. 조연도 뭐 무승부? 겸사겸사 위로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나무조연상에는 대종상에는 유해진, 그리고 청룡에선 조진웅이 받았죠. 둘 다 받을만 했고,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유해진께 더. 너는 해적은 안 봤다고 그랬으니까. 해적 안 봤으니 모르니. 조진웅은 어떠냐? 조진웅 연기 잘 했다고 생각해. 근데 내 생각에는 그때 끝까지 간다 얘기하면서도 했지만 배역이 그렇게까지 잘 짜여진 배역은 아니에요. 이렇게. 입체적이지 못한 악역. 오히려 그렇기에 배우의 연기력이 더 중요한 그런 거긴 하지. 배역빨을 덜 받은 거지 말하자면. 나도 유해진에 대해서 사실 이견은 없는데 조금 식상하긴 해 사실 유해진. 이번에 타짜 2에도 나왔을 때 사실 똑같은 고강렬이란 말이야. 그래서 똑같은 연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도 되는 모습이 있었고, 이 해적에서 나온 모습도 사실 별다를 바가 없거든. 여태까지 유해진의 그 웃기는 캐릭터 그대로 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달라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달라지는 게 전에 옛날에 그 고현정이랑 나왔던 영화 있지, 둘이 나왔던 영화. 미스고? 미스 고현나? 하여튼 어. 그런 연기 변신은 조금 별로긴 하지만 맨날 똑같은 모습만 보이면 이제 슬슬 질릴 것 같아. 조금 다른 모습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악역 연기를 한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하면은 진짜 제대로 할 것 같아.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옛날에 그 공영진 씨가 영화에 나왔을 때 출연만 하면 빵빵 터지던 시절이 있었어. 그때랑 약간 아직 뉘앙스는 약간 비슷해. 아직도 나오기 시기만 하면은 그냥 빵빵 터져. 근데 똑같아. 거의 내 느낌은 똑같아서 슬슬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조진웅은 워낙에 이제 또 라이징 하고 있으니까 이제 와카자카라든가 명량에도 나왔었고. 그런 맞아. 조진웅도 거의 다작한 것 같아. 내 기억으로는. 맞아. 많이 찍었었던 것 같아. 이번에 또 목사님이랑 뭐 그 형제끼리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도 나오고 있고. 우리는 형제입니다는 좀 스코어가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걸 다양하게 찍었었던 거는 기억이 나지. 조진웅, 나는 조연상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 들어. 왜냐면은 영화에서 배역은 주연이었으니까 조연을 준 건 좋긴 하지만 결국 이 사람이 조연으로 받은 거니까 이 사람은 조연 역할을 했구나라고 사람들이 알 거 아니야. 사실 주연이나 다름없는데 뭐 받으면 당연히 좋긴 하지만 조연상으로 받은 게 좀 아쉽다 좀. 자, 그러면은 대망의 나무주와 여우주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주연상 대종상의 최민식, 그리고 청룡영화제는 송강호. 최민식, 송강호. 대단해. 잘못 갔다가 우리 다 죽어. 받을 만한 사람 받았고. 근데 이제 최민식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순신으로 아직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 연기가 사람들한테 봤을 때는 저 사람이 혼자서 진짜 그걸 다 이끌었구나. 저 사람이 이순신을 안 맡았으면은 끝장날 뻔했다 그런 식이고. 변호인도 마찬가지. 아까 전에 좀 이제 효시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고, 송강호가 다시 재차 찍자고. 그 사람 원래 그 성격이 감독이 오케이 하면은 끝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송강호가. 근데 자기가 더 찍어보자고 그렇게 했었대. 그래갖고 그 이제 한마디씩 외치는 거 있잖아. 그 이제 모든 권력은 뭐 국민에게 있고 이제 그 얘기하는 거를 5번 찍었다고. 똑같이 해가지고 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가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온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우아한색이라든가 예전에 나왔던 여타 작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여기에서는 많이 쏟았다고 그러. 물론 그때도 열심히 했겠지만. 스미스는 송강호 씨가 받은 거에 대해서 난 전혀 불만은 없어. 사실 다른 사람 뭐 이 사람이 받았다고 밀 만한 사람도 없고. 맞아. 그냥 송강호가 받는 게 정석이었다.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설경구, 송강호, 김윤석, 최민식. 최민식. 옛날에 좀 이제 나무주연상 좀 신기했었던 게 뭐 조인성. 하정우는 받아서 나왔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황정민이라든가 MBC는 폐지됐지만 요즘에 거의 정형화돼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병헌이라든가. 난 개인적으로 원래 최민식 씨가 2개 다 받을 줄 알았어. 스코어도 스코어니와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나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순신 하면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이미지랑 다르게 최민식 씨가 연기했을 때 저렇게 이순신을 연기하는구나 라고 그런 좀 내가 생각하던 이순신이랑 다른 느낌이더라고. 이순신의 클리셰를 깼다? 그거를 깼는데 너무나 괜찮았어. 거부감이 없었어. 더 인간미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 자기가 얘기한 것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 뭔가 이순신 장군님 하면은 뭔가 무적이고 막 최고고 막 뭔가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뭔가 인간미가 느껴져서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셨구나 최민식 씨가.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고 송강호 씨가 받은 거는 이거는 그냥 뭐 송강호가 할 수 있는 완전 최적화된 연기라고 보여. 왜냐면 극도 맨 처음에 막 돈 밝히는 사람이었다가 나중에 자기가 좀 반성을 하고 깨달으면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역할이잖아. 근데 이건 약간 전형적인 것 같거든. 송강호가 할 수 있는. 처음에 막 깝죽거리고 막 웃기다가 나중에 가서 되게 진지한 얼굴로 막 국민의 거는 국민에게 있고 막 이런 소리 외치면서 막 무릎 꿇고 막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뭐 송강호가 딱 어울리지 않았나. 여기서도 보면은 알 수 있잖아. 청룡의 여우라 딱 볼 수 있잖아. 최민식 그쪽에 줬으니까 여기서는 송강호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더 많이 든 거. 그래서 둘 다 받은 게 당연히 좋은 선택이라서 오히려 최민식 받았으면은 한편에선 송강호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나올 수도 있었을 법했는데 아주 적절하게 잘 준 게 아니야. 여우였어. 청룡의 여우였어. 자 그러면은 이제 여우주연상을 얘기하도록 합시다. 여우주연상 대종상에선 손예진, 청룡영화제에선 천우희 씨가 받았네요. 여기서 이제 또 우리 형이 출연을 하는데 손예진 같은 경우에는 해적으로 받았단 말이야. 나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야 걔가 왜 받아? 그러는 거야 갑자기. 여우주연상. 만약에 공범이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공범? 해적으로 받았다는 거야. 거기에서 이제 해양 액션 같은 거를 되게 이제 소화 잘했다고 노력했다. 근데 아까 전에 조연상 유해진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주객전도가 돼버린 거지. 그냥 조연이 주연을 압살해 버렸는데 어떻게 제가 받을 수 있냐. 그리고 손예진도 그 공범 쪽에 나왔지 그건 정말 아니었던 거야. 내가 봤을 때는 해적에서 그 하는 거를 별로 웃기는 장면도 적었고 연기도 그때 제일 못한 그래? 것 같아. 내 여태까지 나온 개인적으로. 거 중에. 근데 평론가들은 막 극찬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막 그때 연기가 뭐 물이 올랐다. 새로운 뭐 장르 개척이다. 뭐 그러면서 주대사 비평이구만. 나는 별로. 그래가지고 그거는 별로라고 생각하고 천우희는 나오자마자 그냥 사람들이 추대했지 거의 추대. 천우희 씨. 추대했지. 나는 뭐 천우희는 받을만 했다고 생각해. 난 통틀어서 이번 연도에 통틀어서 여우주연상 주면은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딴 사람도 받을 사람도 없었고 어. 솔직히 천우희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때문에. 효식이가 얘기했던 집으로 가는 길에 나왔던 전도연도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열연한 거 알지만 맞아. 많이 받으셨잖아요. 난 그 얘기 하고 싶더라고. 전도연? 많이 받으셨잖아요. 천우희도 뭐 세계 영화제에서 안 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칸의 여왕이잖아. 칸의 여왕도 또 많이 받으셨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천우희라는 배우를 새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 우리랑 나이대가 비슷할걸? 동갑이야. 어. 근데 약간 나는 그 아쉽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미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은 천우희가 이번에 주목받은 게 다 학생 연기란 말이야. 아, 맞다. 이 항공주도 그렇고 써니 때도 그렇고. 써니도 그렇고 그 뭐야 우아한 거짓말 거기서도 다 어. 학생으로 나왔거든. 맞아. 근데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제 학생 연기로 계속 할 수는 없는 나이란 말이야. 그치. 그리고 학생 연기라는 것 자체가 좀 배우의 필모를 정점을 찍는 데는 좀 무리가 있는 역할이지 사실. 그 점에서 다른 역할에 있어서 이 배우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배우가 임수정이었는데 임수정도 예전에 그렇게 학생 그거 많이 찍었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내 안에 내 안의 모든 거 그거 찍으면서 그래도 좀 나는 나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거든. 다른 물론 작품도 찍었겠지만 또 한 번의 전환성이 필요한 영화가 한 편 정도 나오지는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은 들어. 근데 아무래도 기회는 많이 가겠지. 실제로 뭐 이미 찍어놓은 것만 한 서너 편 있더라고. 근데 이제 현우이가 되면서 언론에서 많이 주목했거든. 유독 대종상은 별로 손예진 받았는데 그냥 뭐 약간 그냥 뭐 그렇지 뭐 그러다가 현우이가 받았다니까. 물론 눈물의 뭐 연기 소감이다 뭐 저희처럼 작은 영화가 뭐 이렇게 큰 상을 뭐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걸로도 유명해졌긴 했지만 결국에는 뭐 노력 갈고 닦은 게 결국에는 빛을 발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대종상에서 손예진을 줄 거였으면 심은경을 주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그래. 수상한 그녀. 차라리 다른 사람을 아니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집으로 가는 길에 전도연을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왜냐면 솔직히 해적으로 받기에는 해적이란 작품 자체가 뭔가 상을 받기 위해 만든 영화 같은 느낌도 아닐 뿐더러 그걸로 나무주나 여우주를 받기에는 조금 임팩트가 모자란, 그러니까 연기를 할 수 있는 무대가 아니었어 그 영화는. 이렇게 줄 거면은 차라리 지금 잘 하고 있는 여배우들 더 북돋는 의미로, 아니면 또는 전도연은 뭐 사실 이견을 갖기가 조금 어렵잖아. 연기력 자체는 괜찮았거든. 집으로 가는 길도 영화도 괜찮았고. 깔게 거의 없었지. 그냥 그래서 차라리 전도연을 주던지, 아니면은 수상한 그녀 같은 그런 영화에 대해 연기는 심은경이 진짜 원탑이라고 봐 난. 그래서 지금 뭐 내일도 칸타빌레 그거에서도 여우주하는 게 심은경이고. 그래서 얘한테 줘도 괜찮을 법한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의외였지. 내일도 칸타빌레라는 드라마는 좀 걔한테는 조금 마이너스가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이끌어가지고 만들어버린 것 때문에 그게 맞아. 조금 아쉬워. 유나가 했어도 나쁘지 않아. 아유 소녀시대 팬들 나갔다 그냥. 자, 그 다음에 감독상입니다. 감독상에는 대종상에선 끝까지 간다의 김성훈 감독, 그리고 청룡영화제엔 명량의 김한민 감독. 개인적으로는 끝까지 간다 쪽에 잘 준 것 같아. 대장상 쪽에 나는 잘 준 것 같아. 나도 끝까지 간다. 물론 명량 안 봐서 내가 잘 모르는데. 명량은 흥행 쪽으로 봤어야지. 김한민도 그 소리 했거든. 물론 받았긴 했지만 감독상을. 근데 총룡이 또 여기에서 여우짓을 한 거지. 다음에 작품상까지 얘기해 주세요, 진행자님. 작품상은 대종상의 명량, 그리고 청룡영화제에선 변호인을 줬습니다. 그래, 변호인을 줬기 때문에 주연상도 최민식을 안 줬잖아. 맞아. 송강호를 안 주고 김한민 감독을 줬다는 건 뭐야? 참 잘 여우처럼 잘 그치. 나눴다는 거지. 거기에서 딱 보면 알 수가 있잖아. 그래, 명량이 1700만이야. 근데 한 개도 안 주면은 이게 영화제에서 깔 수도 있는 위치가 된단 말이야. 우리가 1700만이었는데 아무것도 안 줘? 흥행상이라든가 그런 거는 줬거든. 다른 특별 부문에서 주기는 했으나 그치. 감독 쪽에서 하나 정도 주면은 커버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았던 거지. 대종상에서는 뭐 작품이라든가 주연, 나무 주연은 이건이 뭐 없지만 여주? 무조건 여주. 그러니까 약간 감독상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애매하긴 해요, 위치가. 최우수 작품상이라고 하기에는 감독이 이끈 건데 그렇다고 감독상만 받고 최우수로 안 받기엔 뭔가 찝찝해. 그러니까 좀 이게 이상한 것 같아. 끝까지 받아도 원래는 조진웅이 받았으면 유해진 대신에 한 명이라도 받았으니까 아이고 좋아라 그러겠는데 각본상 같은 거는 받았거든. 끝까지 그치. 갔다가 맞아. 촬영상도 받았던 거 같았어. 감독상 잘 준 것 같아. 나는 받을 사람 받았던 것 같아. 나도 이제 계속 여우 같다고 하는데 청룡영화제에서 딱 자기 영화제 수준을 잘 고수했던 요감 먹게 진짜 그런 것 같아. 태세전환이 좋았다 뭐 이런 느낌. 대처를 잘한 거지 거의. 그러니까 나는 이게 저널리스트들의 상 수여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영화상이든 무슨 문학상이든 무슨 스포츠상이든 나는 솔직한 게 최고라고 생각해. 심사위원들이 자기의 기호와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관점을 솔직하게 드러내서 이 작품이 최고다 이거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게 난 좋은 상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런 대종상이나 청룡상이나 뭐 이런 상들은 그런 게 아니야. 정치적인 명분이 중요하고 맞아. 공론이 중요하고 내가 안 까이는 게 중요해. 그냥 나의 평론가적인 면망이 있는데 잘못 행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까이기면 망신이거든. 그러니까 되게 보신주의적인 상 주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현혹되지 당연히. 근데 막상 까보면 그렇게 내실이 튼튼하진 않아. 한 예로 노벨상도 어. 노벨 물리학상도 아인슈타인한테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물리학상을 주질 않았어. 물론 물리학상을 준 거는 전자 전기 뭐 전자 택하면 전자 나오는 어. 그거에 대해서 물리학상을 줬지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는 상을 안 줬더라고. 왜냐면은 이게 그 당시에서는 너무 충격적이고 이게 혹시나 거짓일 수도 있는 상이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그냥 과학의 거의 기본이잖아. 상대성 이론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이걸로 영화도 만들고 있는데. 근데 이걸로 상을 주질 않는단 말이야. 노벨상에서도 그때 당시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영화제도.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할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스카 아카데미 하는데 반지의 제왕 1, 2 나왔을 때는 안 줬지. 안 줘. 그냥 안 3 줘. 나오니까 주잖아. 술이 나오니까 주잖아. 그제서야 인정했지. 완성이 됐다. 아, 딱 그러고서 딱 하니까 이제 그치. 11개 부분.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눈치 보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그래. 참석을 안 하면은 또 안 줘요. 웬만하면은. 이번에 연기 대상이라든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연예 대상 같은 거 물론 이제 거의 안 보고 나는 신문으로 그냥 이름만 보겠지만. 왜 그런 것도 그런 게 많지. 그러다 보니까 진짜 백이 영화를 골라내는 상이라기보다는 상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아, 그렇지. 이런 권위를 축혀서. 그런 식의 어떤 체면치레적인 선택이 많단 말이야. 음. 물론 그러면서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 명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고르는 경향은 있지. 근데 그 가운데에서 과연 얼마나 솔직함과 진솔함과 영화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이거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 자, 어쨌든 영화제에서 주는 정치적인 그런 면모에서 주는 상이 어쨌든 간에 다들 공통적으로 재밌게 꼽았던 영화가 영화제에서 상을 탔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최우 작품상을 받은 뭐 감독상을 받은 나무주 여우주 뭐 조연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2015년에도 좋은 작품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1부 순서를 마치고 잠시 후에 저희들이 꼽은 탑3를 이야기하고 또 내년 2015년 라인업을 이야기해보면서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